오늘도 정신없는 암호화폐 시장, 여러분들께 도움될 만한 정보 들고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 4시에 연준이 금리 결정 및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전 세계의 모든 시선은 다시 한번 제롬 파월 인터뷰 기자회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올해 1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나는데요. 최악이라고 합니다. 11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 민간 경제조사기관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미국의 1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저번 달 대비 급락 84.5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코로나 사태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임을 나타냈습니다. 단기소득과 고용, 기업 환경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세부지수,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기준선인 80 아래인 65.1포인트를 기록하고 말았는데요. 노동시장 역시 좋지 않습니다. 현재 고용 상황에 대해서 일자리가 풍부하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24% 미만, 24%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한 5%도 안 되지 않을까. 미국 경기가 좋다라고 나오는 기사나 통계 같은 경우는 죄다 구라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다가오는 31일 미국 정부가 다시 한번 셧다운에 돌입할 확률, 폴리마켓에서는 80% 이상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에게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겠죠. 경기도 안 좋고 미국 정부는 또 셧다운하고 거기다가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가 정말 역사상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는 오늘 새벽 4시쯤 해가지고 아이오와에서 경제 연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영상을 업로드할 때쯤이면은 연설이 끝나지 않을까. 이어서 트럼프는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진척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이라도 시킬 수가 있다라면은 트럼프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한편 트럼프의 압박을 받고 있었던 유럽과 인도 같은 경우는 손을 잡았습니다. 인도가 유럽과 자유무역협정 체결했다라는 소식 나온 가운데 미국 증시 S&P 500은 오늘 다시 한번 전고를 뚫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언제 갈래?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S&P 500 다시 한번 전고를 뚫었었고, 미국 증시는 전체적으로는 혼조세, 금과 은은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달러는 계속해서 큰 폭으로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지수 96.2포인트, 달러가 다른 화폐들에 비해 가지고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왜 이러니 정말 손발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 자, 이 달러의 큰 폭의 하락, 달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세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달러의 하락은 나름 블랙스완 이벤트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아무리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할지라도 변동성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없습니다.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엿을 집어던지고 있는 비트코인. 그래도 좋은 소식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영국으로부터 나온 호재, 디파이 테크놀로지스의 산하 발러가 영국 금융행위감독청과 런던 증권거래소로부터 승인을 받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기반 스테이킹 상장지수 상품을 영국 개인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스테이킹 이자를 제공한다. 또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전문 투자자들에게만 제공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일반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제공이 되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사는데 이제는 이자까지 받을 수가 있다. 미국 SEC는 뭐 하나요? 이빨만 까지 말고 조속히 행동으로 본인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지지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물 ETF 어제 자금 유입 있었습니다. 쬐끔 682만 달러 유입된 가운데 블랙록에서는 1589만 달러가 들어왔는데 유출이 아닌 게 어디냐? 유입돼서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미국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체인점 스테이크앤쉐이크이 비트코인 500만 달러치를 추매했다라는 소식을 내보냈습니다. 듣자 하니까 월급 받고 싶은 사람들은 또 비트코인으로 주는 그런 시스템을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모두가 겁내고 있을 때 비트코인을 과감하게 매입하고 있는 스테이크앤쉐이크, 그들의 미래에 광명이 있으라. 다음으로 트럼프 아들내미들이 지원하는 비트코인 채굴업체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416개의 비트를 추매했다는 소식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어서는 미국의 사우스다코타주에서 주 차원에서 비트코인의 투자를 가능케 하는 법안을 소개했다라고 하는데요.
법안 소개를 백날 첫날 해봤자 통과가 안 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자, 그래도 이러한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라는 소식 나왔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석인데요. 일단은 달러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 지수가 4년 이래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말 녹고 있다 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크게 하락하고 있는 달러. 과거에 달러 인덱스 지수가 96포인트 아래로 떨어졌을 때, 두 차례 떨어졌을 때 그때 당시 비트코인은 2,000에서 2만 달러, 6개월 안에 2,000에서 2만 달러까지 상승했었고, 두 번째로는 9개월 만에 10,000달러에서 64,000달러까지 개떡상을 했었다라고 하네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희망회로. 그러려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으로 몰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기미는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촉매제가 필요합니다. 뭔가 촉매제가 있어야만 돈이 비트코인으로 몰릴 수가 있을 것인데, 자, 그리고 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전고를 뚫고 있죠. 금 대비 비트코인 가격이 2015년 이래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은 바닥 아닌가요? 비트코인 반등 안 되나요? LG 분석가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항 89,000달러 위로 올라와서 안착하게 된다면 9만 달러를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다. 그 전에는 그냥 가운데서 와리가리 치고 있는 그런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이 없는 비트코인에게 꿀꿀이 죽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현물 ETF 비트에 이어서 자금 유입에 성공, 무려 1억 1,000만 달러가 들어왔는데요. 블랙록에서는 자금 유출이 있었습니다. 2,016만 달러가 빠져나갔으나 피델리티에서 1억 3,700만 달러 유입.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팔콘 X를 통해서 2만 개 이더를 추매하고 추가적으로 18만 4,960개나 되는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에 꽂았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여전히 알트코인들의 현물 ETF를 밀어붙이고 있었는데요. 특히 수이 같은 경우는 티커까지 나왔습니다. G 수이라고 해가지고 상장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 자,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이 돼야 현물 ETF도 의미가 있는 것인데 관심 바뀝니다. 지금 현재 특히 알트코인들. 다음으로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 BNB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랑 말랑. 933달러 위에서 안착할 수 있다라면 더 큰 상승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는 최근에 내부적으로 시끌시끌했었던 아베 쌍바닥 찍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그래도 컨디션이 괜찮아 보인다. 저항 뚫고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가 하면 로즈, 오아시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엄청난 거래량 폭발과 함께 힘을 내기 시작했는데요. 조만간에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자 라는 의견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리퀴드의 코인인 하입, 최근에 하락 추세를 강하게 돌파, 지지 확인 테스트가 나올 수 있겠으나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비잔틴 제너럴 분석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제대로만 움직여주면은 알트코인들 중에 상승할 코인들 있을 것 같은데, 과연 특히 내일 제롬 파월 인터뷰 기자회견 후에 비트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주목이 됩니다. 비트코인 분석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해외 커뮤니티나 분석가들이나 국내 커뮤니티를 봐도 100에 95명 정도는 비트코인의 큰 하락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적들이 여러 차례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비트코인은 반대로 가는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대로 비트가 튀어 올라갈 수 있기를 한번 응원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소식. 대한민국 내에서 토큰 세일 ICO가 다시 허용될 방침입니다. 2017년도 전면 금지 이후 9년 만에 부활한 ICO. 이번 ICO 같은 경우는 코인 발행 주체를 일정 기준 이상의 법인으로 제한할 전망이며 차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법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얼마 전에 광주 검찰청에서 그때 당시 600억 원 상당에 달하는 비트가 도난당했다는 소식 나왔었는데요. 600억 원까지는 아니고 411억 원, 개수는 320개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도난당한 것은 맞습니다. 해당 물량은 불법 도박 사이트로부터 압수한 물량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광주지검의 발표에 따르면은 피싱에 걸려가지고 링크를 잘못 클릭했다든지 해가지고 작년 8월 21일 오후 3시에서 4시경 모든 물량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정체불명의 지갑 주소로 320개의 비트코인이 싹 털려 나갔는데 해당 물량 같은 경우는 한번 털린 이후에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다라고 하네요. 자, 누가 털어갔을까?
전문적인 피싱 조직 아니면은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렇게 해가지고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모두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트럼프 기자회견 때나 또 중요한 소식이 나오게 된다면은 글로서 여러분들께 업데이트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일 제롬 파웰이 뭐라고 할지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 상황. 트럼프가 지금 1월 말인데 연준 차기 의장 후보를 좀 발표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시장의 힘을 받을 수도 있겠죠.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도움되셨다면 광주댓 특히 광고 틀어주기를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꼭 드리며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